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토요 특강, 제가 정한 특이한 강의인데, 와주신 많은 작가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좀 긴장되는데,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이 강의는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AI 아트를 하시면서 뭐 전시회나 공모전 준비할 때 뭐 표현하는 방법과 여러 주제들을 다뤄야 할 때 어떻게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답답했던 거.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면서 아, 정말 기발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어떻게 내 작품을 잘 표현하지? 어떻게 나만의 포인트를 넣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저였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 뭔가 필요한 부분이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시작해서 제가 답이 목적은 이거였어요. 상상력이든 창의력이든 뭐든지 저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큰 상상력이 뭘까라는 그 인셉션의 영화 장면인데 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었나? 갇힌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좀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따능이님과 얘기를 하다가 이런 강의까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말하면 AI 이미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주긴 하는데 그 시작인 제 머릿속의 상상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AI 아트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과 이벤트들이 많은데 다양한 또 주제를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한계를 좀 극복해 보고 싶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별먼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독일에서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따능스쿨 AI 아트 전문가 4기이자 따능스쿨에서 현재 프롬프트 연금술사 마스터 클래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동 이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잠깐 일정이 변경돼서 다행히 이 시간을 오픈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어, 이번 특강에서 해보고 싶었던 게 혹시 이미지니어링이란 들어보셨나요? 이게 상상하다와 엔지니어라는 합성어를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상상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단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AI 아티스트 클럽이나 따능 스쿨에서 스터디를 강의한 내용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신다면 주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지 프롬프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좀 각자의 상상력을 좀 더 크게 확장시켜서 앞서 말씀드린 기본기를 좀 바탕으로 하는 프롬프트로 표현해보는 작업을 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어떻게 좀 확장시킬지에 대해서 맛보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상 실험실이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특강은 미완성된 상황인데 좀 함께 재밌게 나누고자 하는 실험실에서 따릉 스쿨의 모토처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고요. 상상력과 가까운 또 창의력은 단번에 생성되지 않고 보통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해체를 하고 재구성을 하고 다중화를 하고 시스템화라는 어떤 네 가지의 창의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제가 논문에서 읽고 그걸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계인 그 해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희망사항으로 제가 가볍게 그리고 재미나게 한 바람으로 이제 채팅창에 함께 해주시면 좀 더 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주제나 테마를 선정하듯이 이제 선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사용하실 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제공을 드릴 텐데 어, 이렇게 파랗게 된 부분을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 가족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 부분이 있고 제가 제공하는 프롬프트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예시를 보시면 생각하신 프롬프트의 내용과 그리고 제가 만들어 드린 프롬프트를
같이 섞어서 표현하시면 본인이 좀 스토리를 만들어진 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성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인스타용으로 포스팅 비율을 뭐 제가 지금 4대 5로 보통 맞춰놨고요. 그리고 미드저니의 경우는 개인화, 퍼스널라이즈드라는 개인화 코드로 개성을 드러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님님의 강의 소개대로 사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란 주제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워밍업으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각자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가족은 뭐 땡땡땡이다. 뭐 이렇게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랑 같이 앞서서 이거 예전에 저희 스터디를 들으셨던 분이면 아실 텐데 제가 이런 걸 좀 하기 재밌어 하는데요. 가족의 의미를 본인의 성향이 생각하는 MBTI랑 엮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 좀 준비를 한 프롬프트를 네, 공유를 좀 해 볼게요. 제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좀 상황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일단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프롬프트에 드린 내용들은요. 더 작게 들리세요? 네, 괜찮아. 네, 좀 더 떨어져 볼게요. 괜찮으실까요? 일단은, 아니세요? 어떻게 하죠? 네네. 일단은, 네, 지금 당황했습니다. 일단 프롬프트를 한번 보시고요. 프롬프트에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땡땡땡을 같이 넣어서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MBTI가 INTJ이기도 하고 ENTJ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따릉 AI에서도 여러 가지 뭐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걸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만드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서 보시죠. 그리고 저는 그냥 정의를 임의적으로 꿈이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코드가 나오곤 있는데요. 아마 다른 분들이 만드신 이미지들을 뭐 같이 퍼스널라이즈드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INTJ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라는 게 굉장히 계층화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막 가계도처럼 도서관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INTJ의 지금 프롬프트를 보니 가족은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100% 맞진 않지만 그냥 이렇다는 강의 중에 보이는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어, 다른 분들도 혹시 만드셨다면 네, 공유하긴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스크린으로 제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INTJ가 가족에 대한 의미를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시간이 되시면 채팅창에도 올려주셔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이 MBTI를 가지고 가족의 개념을 워밍업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족의 개념을 한번 뭐 당연히 볼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가족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집, 따뜻한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혈연, 밥상, 포옹, 연결,
뭐 돌봐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떠올리곤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이, 특이사항으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가족의 개념이니까요. 그런데 개념적을 좀 전환을 해보고 싶은 게 누구나 생각하는 것은 차별점이 없죠. 왜냐면 다 비슷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차별점을 두고 상상력이 필요하고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한 것처럼 이 영화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꿈속의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어떤 자신만의 세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음, 아직 만약에 속도가 빠르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이음 작가님께서 만드신 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아, 이음 작가님도 아마 뭐 계층화 이런 이미지면 저랑 비슷한 타입이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혹시 시간 되신다면 네, 어떤 타입인지 알려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차별점을 갖도록 자신만의 생각을 다른 생각하는 거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가족의 개념을 가져와서 발상을 좀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간으로서의 가족의 개념이나 영원한 연결을 이야기했던 관계, 이런 시간성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에 추가로 작가님들께서 말하고 싶은 주인공이나 분위기나 시점이나 등등등 추가 요소를 넣어보려고 해요. 이것을 일단 1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조금씩 바꿔보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바꾼 프롬프트를 채팅창에 프롬프트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의 제품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요. 하나는 객체.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떤 주인공이 필요하죠. 저희는 어머니라는 그런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거는 이제 가족이 머무는 공간을, 가족의 공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안의 공간에서도 그 공간의 감정, 행복한 분위기, 이제 분위기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가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시간의 관계성은 뭐 공간의 표면과 재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념을 이제 다양하게 만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기억을 이제 시각적으로 드러내 본다던가 시간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 요소로 섞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접근 방법이라는 게 가족이 머무는 공간 속의 어머니라던가 행복이 남아있는 공간을 연결해서 가족을 표현한다던가 아니면 가족이라는 공간이 시간이 쌓여서 만든 감정의 여러 층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 방식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금 올려드린 그 프롬프트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가님들도 괜찮으시다면 만드셔서 다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계속 퍼스널라이즈 된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가 저의 타입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저는 또 다른 프롬프트를 다른 AI에서 두 번째 의인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프롬프트로 작업을 또 해보고요. 그리고 첫 번째에서 만든 거 역시 해보겠습니다. 어,
네, 제가 뮤트를 일단은 네, 소리가 들리면 하겠습니다. 아마 제 화면을 계속 보시면서 예,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맨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공간은 네, 관계 시간성이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프롬프트를 한번 보신다면 예, 시간이 스민 주변벽지 위로 매일 붙였다 떼어진 메모 자국들이 얇은 패턴을 이루고 있다. 뭐 손때가 묻은 식탁의 가장자리, 가족의 하루가 묻어 있다. 뭐 일본의 그 민예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고 질감의 중심을 묘사하고 예, 생활적인 뭐 느낌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미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의 이미지로서는 뭔가 가족이란 느낌이 받는 것보다는 저희는 감정적으로 좀 뭐 외롭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다만 이거의 낡은 뭔가의 환경 자체가 아, 이 가족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가족이 어땠구나 이런 것들은 짐작해 볼 수 있는 네, 느낌이 되겠는데요. 두 번째 거를 본다면 이건 좀 더 다릅니다. 이 첫 번째의 이미지였던 건지 예, 이거네요. 햇살이 가득한 주방이었고 오래된 테이블이 오늘도 웃음의 무게를 기쁘게 떠안는다. 아마 햇살이나 이 분위기를 통해서 가족의 느낌을 살리고자 했던 프롬프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것만 봐서는 전혀 모르지만 주제를 가지고 이 그림을 본다면 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접근이 되는 겁니다. 어, 제가 만든 또 다른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햇살 가득한 주방에 가족이 머물던 오랜 부엌 의자에 앉은 어머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모습인데 혼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제 햇빛은 들어오지만 어머니의 이미지를 미드저니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작가님들께서 하신 부분이 있다면 좀 같이 나누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음 작가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이미지 역시 아까 제가 만들었던 햇살이 가득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지 작가님께서 만들어주신 벽면에 이건 아마 퍼스널라이즈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이건 이지 작가님의 개인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는 좀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오마르 작가님의 시간의 관계성, 네, 시간적인 느낌을 계속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시간 제가 이걸 시간이라는 그 프롬프트를 만들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가족이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매칭될 수 있지? 나는 전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생각해 보지도 않은 그런 요소들이 시간이라는 축으로 나눠지면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나 미래 이런 식으로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시간이라는 거를 단독으로만 얘기한다면 뭐 미래지향적인 뭐 70년대, 뭐 레트로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런 거 단어에 시간이란 단어를 최대한 배제하더라도 어떤 시간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컨셉과 같이 매칭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현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다행히 빨리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셔서 이건 좀 더 확실히 또 임마인 작가님의 느낌은 확실히 또 다르고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프롬프트의 느낌인데도 조금씩은 확실히 개인화 코드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이제 지금 이 화면으로 같이 보고 있지만 아마 각 작가님들께서 메신저에 있는 채팅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동일한 프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확실히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발상의 전환을 넘어서 이제 개념의 전환을 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체라는 게 개념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해체하는 것. 네, 가족이라는 의미를 해체하는 것을 두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기존의 이미지였던 하나의 집이
이제 끊임없이 움직이는 정거장의 느낌으로 바뀐다거나 각자 다른 위치에 정차하는 기차처럼 표현이 된다거나 왜냐면 누군가를 다 기다리는 공간의 이미지로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혈연 중심의 이미지가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구성원이거나 공동으로 만드는 제작자거나 그리고 따뜻한 감정의 집합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다층적인 생물체의 느낌으로 이제 살아 움직이는 예,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생명체로 이제 바꿔지는 느낌인 거죠. 왜냐면 여기 물질적이지만 이게 생명화할 수 있을까? 이제 의미를 해체하는 게 이런 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연결, 유대의 감정이 임시적인 감정의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 버린 그러니까 시간을 포함한 감정의 연결고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족이라고 해서 생각되는 부분이 하잖아요. 언제나 새로 만나고 새로 매일매일 바뀌는 감정들이 가족들도 이루기도 하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좀 더 공학적인 부분인데 충돌하기도 하고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같이 복잡해서 서로 말도 안 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식으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변환된 개념적인 전환 프롬프트를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이번 거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이라서 스크립트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좀 더 다양한 프롬프트를 드려서 아마 원하시는, 선호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다양하게 작업을 좀 해볼게요. 이번엔 이마젠3로 하고요. 사실 이 작업을 하면서 프롬프트를 모든 걸 제가 다 검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같이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버전을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혹시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 이상하다거나 그러면 나중에 꼭 후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막 만들다 보니까 이런 고민도 하는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이런 거는 어떻게 프롬프트를 만든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만든 것들은 아까 전에 그 생명체라는 느낌으로 가족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아까 전에 넣었다 하더라도 프롬프트 상에서는 많이 해체를 했다 하더라도 AI가 그 부분의 내면적인 거를 그래도 해석을 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걸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어려운 부분들이긴 한데 왜냐면 생명체 같은 이런 유기적인 부분들은 AI가 생성하는데 굉장히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런 아마 관계를 나타내는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공학적인 코드, 이런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결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가족이란 말은 없지만 뭔가 가족이란 단어를 계속 인지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가족인지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지 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표현 방식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이미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미지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AI에서도 만든 제품들 보시면 어, 네, 이건 뭐 DNA라고 되어 있는 프롬프트지만 굉장히 연계된 가족들을 진짜 이마젠3는 가족의 의미를 그냥 뭐 커플로 뭔가 함께하는 멤버 구성원이라고 표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뭔가 좀 다른 이미지지만 아마 이것도 아마 비가시적인 코드인 것 같고요. 네. 아마 다른 작가님들께서 만드신 것들을 잠깐 볼게요. 로얄 작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스텔 톤, 예, 수치아 톤의 가족의 이미지를 프롬프트가 이제 나타난 것 같고요. 이런 이미지를 봤을 때 어떤 지배 이미지 형상으로 봐서는 뭔가 가족에서 나올 수 있구나 이게 생각될지 아니면 어떤 지배에 집중해서 생각될지 예, 본인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거나 뭔가 사이버틱한 네,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네, 사람들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가족은 아니더라도 예, 같이 볼 수 있는 거고요. 마달말랭 작가님 역시 아마 이것도 퍼스널라이즈 된 느낌인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유기체적인 건가요? 구조화된 느낌이기도 하고, 네, 아마 이런 심장, 예, 기관들, 네, 기관들이 뭔가 이렇게 이미지 형상화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네, 독특한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니카라인 작가님은 아마 전에 있는 것들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으실까요? 그리고 네. 이마인 작가님은 아마 코드일까요? 네. 소스 코드 이런 러브 뭐 이런 것들이 예, 표시되고 있는 거 보면 사실 AI가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런 코드 형식의 예, 프로그램 형식의 이미지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많이 네, 올려주셔서 네, 지금 네, 감사하게도 계속 올려주셔서 이런 추상적인 이미지를 할 때 좋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제목을 가족이라고 붙여도 되죠. 되겠죠. 본인이 이제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니까요. 네, 계속 네, 올려주고 계시지만 또 진행을 또 하면서 좀 이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개념을 해체했을 때 또 변주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계속 저희는 상상력을 확장을 해 나간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바꿔나가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변주 요소라는 게 작가님들 주변에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보면서 진행하기 위해서 변주 요소들을 좀 섞어 볼게요. 이게 보시면 말도 안 되는 물리학을 섞거나 어쩌면 노래를 섞거나 노래 가사를 섞어도 되고요. 노래 가수를 섞어도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소설의 한 부분을 섞어도 되고요. 지질학, 인문학 이런 문학적인 학문적인 부분을 접목시켜서 새롭게 계속 재창조하는 이제 상상력을 좀 이제 넓혀보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할게요. 그리고 변주 요소 두 번째는 제 강의에서 몇 개 가져온 거고요. 취향껏 한글이나 영어로 붙여서 예, 프롬프트 제가 지금 카피 드리는 프롬프트에 같이 함께 그냥 적어서 표현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네. 지금은 컨셉을 다시 정리하면서 하자면 컨셉을 해체를 했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해체, 의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한번 했고, 이 의미를 해체한 이후에 또 다시 변화를 주는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주는 요소에 어떤 것들이 접목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요소들은 작가님 주변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작가님이 알고 계신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저 역시 그러면 프롬프트를 좀 만들어 볼게요.
아마 목소리가 좀 작더라도 녹음본은 아마 솔직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예, 계속 이 톤으로 예, 가까이 일단 마이크 붙여서 얘기하고 있지만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스피커를 좀 올려주시면 예,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데오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워낙 다양한 툴들이 짜능 스쿨에 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어떤 거든지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그리고 미드저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로라의 고급 모델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아마 다른 스쿨의 다른 기능들, 뭐 가상 피팅이나 얼굴 수압은 별도의 네, 강의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업이 만들어지는 데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일단 제가 만든 이미지를 좀 보자면 저도 막 카피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거 프롬프트를 가져갔는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뭐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 시간의 관계성이네요. 예, 플레이트 텍토닉 이론. 이게 이론을 제가 지질학에서 갖고 있는 이론을 하나 지금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네. 그런 이제 믹싱을 한 건데 섞은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주와 이런 배경들이 또 이런 두 사람의 관계를 또 표현하는 또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꼭 AI가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만드는 작가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계속 프롬프트나 컨셉을 바꿔나가야겠다라는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이라고 얘기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공간적인 느낌이 한 군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공간을 보면 사실 네, 어떤 공간에서의 만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프롬프트인 것 같아요. 보시면 굉장히 이질적인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 안에 네, 뭐 박물관에 있는 느낌도 있고 전시회장에 있는 느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네, 왔다 갔다 지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죠.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이는 뭐 패밀리 이모션이라는 네, 원본 프롬프트가 AI 예, 이런 프롬프트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이건 또 AI의 영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도를 잘 파악, 파악하고 표현하는 그런 AI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좀 더 볼게요. 임마인 작가님의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얽혀 있어요. 사실 이거는 거의 뭐 생물학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어떤 관계도를 막 나타내는 예, 컴퓨터가 만들어낸 시뮬레이션 같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네, 연결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이음 작가님은 매일의 대화가 지진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가족 간의 관계가 예, 이런 스타일대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이음 작가님은 제가 드린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쓰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되게 하게 됩니다. 혹시 뭐 그리고 이지 작가님이 지금 방금 올려주신 것 봐서도 굉장히 독특하죠. 네, 이지 작가님 만들어주신 이런 화면 자체가 어떤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지 네, 이거는 뭐 아마 부제나 이런 설명들이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양한 표정들을 또 갖고 있는 또 이런 얼굴들도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변주들을 계속 했을 때 사실 이 정도 되면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가족의 의미가 이제는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가족인가? 아까 전에 그 결과를 봤을 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저 역시 만들었던 프롬프트를 가지고 좀 이전에 한번 어떻게 나오지? 라고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그림을 보면 이게 가족이 뭐지? 가족인가? 전혀 가족답지 않은 이미지들이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주제가 오더라도 이건 뭐 전시회나 공모전을 위한 그게 아니라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특별하게 꽂힌 주제에서 계속 변주를 하면서 바꿔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전혀 처음부와 끝이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속 지금 작업들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지만 이 변주의 요소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주변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네, 개인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뭐 개인이 선호하는 취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을 다 섞어 본다면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접하시는 모든 정보들이 그 요소들인데 너무너무 많은 정보라서 오히려 인지를 잘 못하셔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본인의 취향, 그리고 선호, 그 다음에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뭔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할 때 그런 데서 이제 끄집어내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면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프롬프트가 많아지기 복잡해지기 때문에 AI가 또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하는 요소들을 많이 넣으실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공으로 작품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대로 스토리를 말할 수 있지만 주변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주인공은 계속 주인공으로서 작가님의 말씀들이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를 계속 끌고 가지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만든 예, 앞에서 만든 두 번째 이 개념을 해체하는 거에서 이런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이런 거 많이 저희가 프롬프트 강의든 저도 역시 했었고 많이 미술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섞을 경우에는 아마 조금 더 어, 현재에 가까운 현재 작업하시는 방법에 가까운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작업하시면서 뭐 무슨 뭐 다다이즘, 뭐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이런 예술 사조들을 많이 사용하실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개념을 해체한 다음에 여전히 그런 사조들을 계속 섞어보는 거죠. 아, 네. 죄송합니다. 프롬프트가 저도 예상치 못한 프롬프트라서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 아닌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였어요. 시작은 가족으로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온 걸 보면 이게 가족일까? 라는 거죠. 저는 디지털 예술하고요. 추상주의를 지금 추상주의 대신에 초현실주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아까 전에 제가 앞서 얘기했던 뭐 미니멀리즘 이런 것도 예술 사조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미니멀리즘 이렇게는 만들겠죠.
이렇게 넣어서 계속 표현하는 방식들을 익숙해지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보니까 재밌어 보이는 게 하나 레트로라고 제가 적은 게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레트로 스타일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는 가족이라고 전혀 제가 가족이라고 제목을 써도 이게 왜 가족이라는 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끔 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넣었던 이미지대로 넣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추상주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뭔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 이런 이미지를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의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걸 프롬프트로 표현한다면 뭐 사람을 표현하고 사람의 그림자를 표현하고 빛이 들어오고 이런 굴곡과 패턴들을 어떻게 만들지? 사실 이거는 따라하기 힘들지만 굉장히 이것도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작가님의 네, 느낌이나 생각이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가 결과가 뽑아져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지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관점이 제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같이 고민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드로잉 자체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건물인 것 같고 하늘에 나와 있는데 이것 각각에 대한 이런 정원이라고 해야 되는지 공간의 개념이 느껴지긴 해요. 건물. 네. 잠깐 혹시 스피커가 켜진 분은 네, 꺼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다 찾을 수가 없어서요.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예, 초현실주의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임 작가님은. 그리고 임마인 작가님의 느낌은 아마 이거 퍼스널라이즈 된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지 제가 좀 네, 감이 옵니다. 어, 혹시 네, 소리를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담 말랭 작가님의 이면 이건 어떤 거였을까요? 자, 이거를 해석하기에도 힘든 어려운 새로운 느낌이기도 하고, 네, 마담 말랭님의 다른 것들을 보면, 네, 뭐 하늘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은 굉장히 예, 느낌적으로는 뭐 정원이라던가 하늘 정원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예, 미셸장 작가님의 이미지는 아무래도 이 붓터치 하는 그런 브러쉬의 느낌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많은 뭔가 더 추가된 건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예시로 예술의 어떤 사조, 예술 문화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르네사스나 뭐 로코코, 뭐 바로크 이런 작품들도 많고 이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자기 본인께서 좋으신 취향껏 아까 말씀드린 취향에 따라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들리실까요? 저는 괜찮은데. 네, 퓨처나비님 제가 일단은 예, 소리를 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스텝 1과 2.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주제에 대한 개념을 의미를 이제 완전히 다시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이제 좀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표현함에 있어서 예, 다른 연주 요소들을 예,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지금 많이 들리실까요? 잠시만요. 네, 일단
저는 안 들리는데 혹시 예, 다른 분들 혹시 소리 예, 잠깐 뮤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한번 볼게요. 이거 다 아시죠? 폭삭소가 쓰다. 이거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저도 다 보진 못했지만 그 보는 때 뭐가 있었냐면 아마 제주도 유채꽃 맛 이런 것도 있었고 한국적인 색채도 있었고 해서 어차피 5월 달 가정의 달이라서 이거를 좀 가져와 볼까 해서 연결을 해봤어요. 네, 한국의 봄을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 이 화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을 해보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소중한 상상력의 소재가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의 봄을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는 것과 그것들을 이제 프롬프트에 넣어보자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작가님들께서 자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것, 뭐 향수, 감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느낌을 계속 프롬프트에 투영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어떤 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주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번 기회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봄이 담긴 정서, 그리고 봄이 담긴 이미지, 상징, 그런 경험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체할 겁니다. 대신에 한국적인 걸 넣어보자는 거예요. 정체성, 한국적인 거를 넣어보자 이런 건데요. 어, 옆에서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서를 해체했을 때는 뭐 설렘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봄, 설렘, 기다림, 생명력, 뭐 맑은 거. 그다음에 뭐 클리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서 있었던 봄에 대한 벚꽃, 진달래, 뭐 개나리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요. 한국적인 거는 뭐 요즘에는 한복, 보자기, 자개, 풍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미지를 다시 재해석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전시회 때 오른쪽 작품이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전시한 작품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결과들을 뽑아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신 이런 정서, 클리셰, 정체성에 대한 건 그대로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섞어보는 거죠. 정서와 이미지와 뭐 상징을 섞어본다던가, 정서와 자개, 여기 보면 기다린 고 자개와 보자기를 섞어본다던가, 계속 섞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하나의 뭔가 추상적인 이미지로 구체화 시켜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본 요소들을 섞어서 프롬프트를 제가 작업을 했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뭐 프롬프트는 이런 내용이에요. 봄비가 내리는 날 한 분홍색 한복을 입은 소녀가 자기 문 앞에서 벚꽃잎을 모으며 웃고 있다. 사실 이 프롬프트가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건데요. 사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을 겪어서 만든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반복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성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막 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거는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작품은 어, 생각지 못했던 후보군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작품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들을 이런 기회 통해서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특히 제가 그 프롬프트 마스터, 연금술사 마스터 강의를 할 때 이마젠이 꽤 한국적인 것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미드저니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예, 미드저니의 7.0 나오기 전에도 이마젠 3가 그나마 좀 강의할 때 수강생 분들도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마진 보면 좀 잘 나오죠? 어, 어떤 한복적인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AI 프로그램도 좀 성향이 좀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다른 AI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예, 자주 사용하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다 일단은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다른 분들 만든 거 좀 볼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가져와 볼게요. 아마 저랑 비슷한 작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분홍색 아이가 있는 첫 번째 꽃잎을 모으고 웃고 있는 어떠신가요? 사실 이걸 보면 봄이라는 느낌이 느껴지시죠? 근데 이제 이 봄이라는 느낌이 저희가 그대로 프롬프트를 반영한 것보다는 다른 요소들을 계속 섞어서 예, 느낌을 이제 표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네, 지오마르 작가님의 느낌도 네, 굉장히 예, 정확하게 프롬프트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어떤 프롬프트 쓰셨을까요? 미드저니이셨을까요? 대부분 다 네, 첫 번째 이미지를 쓰시는 것 같아요. 어, 이지 작가님도 아마 첫 번째인데 이게 둘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마 이거는 자개함인 것 같습니다. 자개함이었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작은 보자기 상자가 의인화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진달래 핀 곳에 난 지금 보자기가 상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뭐 봄날의 이미지들을 여기 이렇게 네, 엄청난 네,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가님의 의도에 따라서 단어들이나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작업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걸 안 보더라도 워낙 많이 이제 작업을 해줘서 올려주니까 네, 보는 어떤 걸 만드셨는지 느낌이 옵니다. 어, 사실 제가 이쪽에는 문외한이라서 가야금이라고 넣었지만 가야금인지는 뭐 느낌은 비슷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프롬프트 강의에도 말씀드린데 이 한국적인 요소를 넣을 때는 그대로 단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아마 제 프롬프트에 가야금이라고 그대로 적었는데 AI가 계속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예, 계속 예, 많이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피도 적용하시고 네, 전화자 작가님께서도 작업을 여러 가지 순간에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등이었어요. 등. 예, 뭐 한지로 만든 등불 이렇게 된데 여기는 의인화된 등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처럼 보이는 사람의 형체 뭔가 이미지를 그렇게 나타내고 싶었는데 네, 그렇지는 여기는 좀 아니지만 예, 빛을 내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노인이 시조를 읊고 있는 노인 기억 속에서 봄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사실 봄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라는 그 멘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넣는 거죠. 프롬프트에다 넣어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제 거를 보시면 제 거는 뭔가 네 의인화처럼 됐어요. 무슨 장난감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아까 전에 그 보자기의 느낌이 이렇게 보시면 웃고 있고 전 표정도 나왔어요. 보시면 표정도 나온 이미지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개구리도 올라가 있고 네 아니다 아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가 조금 더 그 프롬프트 팁으로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기도 한 게 어떤 사물을 의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여기에 이 사물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겉에는 다 개나리지만
이 사물이 의인화처럼 돼서 사람처럼 뭔가 여기에 이 분위기에 어울리게끔 할 수 있다. 예,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의인화라는 기능을 이제 프롬프트를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게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네, 임마인 작가님 저 보더라도 굉장히 귀여운 네, 등불이 생겼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네, 만약 포스팅을 하더라도 예, 특별해 보이기도 하죠. 예, 이런 귀여운 작가, 아니, 귀여운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제가 지구별아이 작가님 거 보다가 순간적으로 예, 말문이 막혀가지고 의인화, 굉장한 의인화죠. 로봇 형태, 진짜 사람 형태의 모습이 등불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요소들을 조합하는 작업들을 했던 거고요. 자, 제가 아까 전에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작가님들 분들만의 봄이 뭘까라고 했는데 이번엔 그냥 아까 전에 얘기했던 변주 중에 취미를 예, 봄하고 엮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와인 한 잔, 요즘에 저 네, 깻잎 심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깻잎이 없어서 깻잎 심기가 취미고요. 자전거 타기 이 세 가지를 그냥 머릿속에 생각난 대로 이제 적어봤어요. 이거를 이제 좀 분해를 해보죠. 와인 한 잔을 마신다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와인 마신다는 행위가 아니라 와인 잔과 와인 병에 포커싱을 할 수 있을 테고요. 깻잎을 심는다는 거는 심는다는 그 행동이 또 아니라 정원이라는 거를 확장할 수가 있고 또 뭐 심는다고 하면 물 뿌리개로 이제 물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련된 의미를 이렇게 분해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는 자전거 타는 그 행동도 아니라 뭐 숲속에 대한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자전거라는 그 자체만으로 자전거 타기의 행위가 취미가 좀 더 제가 분해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아주 쉽게 만들어 봤어요. 네, 작가님들의 취미를 알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드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리고 제 거를 그냥 사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구별아이님의 예, 귀여운 예, 모양이 보였고요. 제가 프롬프트를 만든 거는 이런 느낌은 어떨까 알았어요. 와인잔 안에 봄이 왔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시적이기도 하고 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느낌이기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똑같이 썼습니다. 물뿌리개 끝에 봄이 있다. 지금 이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예,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비현실적인 프롬프트의 느낌으로 봄 하늘을 나는 자전거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미드전이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퍼스널로 그냥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네요. 어떠신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와인잔 안에 봄이 왔다. 네, 와인잔이긴 하네요. 네, 뭔가 전 이런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따뜻한 햇살이기도 하고 벚꽃이 있으니까 어떤 이미지의 느낌인지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AI에서 만든 것들이 네, 생성이 실패됐대요. 네, 뭔가? 네, 일단 이거 볼게요. 아, 네. 이거 하늘을 난 자전거예요. 하늘을 난 자전거 이거 어떠신가요? 뭐 저는 네, 괜찮은데요.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 네, 여기에 꽃다발을 이렇게 잔뜩 올려놓고 하늘에 있는 이런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네, 그런 식으로 저희 취미를 좀 더 분해해서
예, 봄하고 섞어봤던 작업들이고요. 하늘을 나는 자전거, 그래도 봄 하늘을 나는 자전거를 마음에 드셨는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작업을 계속 올려주시는 거를 좀 볼게요. 네, 굉장히 또, 이건 좀 보고 싶네요. 임마희 작가님께서 만든, 네, 이 안에, 네, 와인잔에 물 뿌려지기도 하고 자전거 다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다 섞었을까요? 네. 이세정 작가님도 뭔가 다른 느낌으로의 추가적인 예, 변주를 하신 거고요. 일단은 계속 올려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거의 딱 지금 보니까 딱 1시간 됐어요. 1시간 됐어요. 어떻게 정신없이 저도 막 했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아마 이런 기술이나 상상력을 좀 회복해서 그리고 나만의 언어로 좀 상상을 구현하는 여정을 좀 계속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통해서 좋은 강의를 좀 찾아뵙고 싶고요. 제가 이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강의들이에요. 프롬프트도 있고 아니면 옛날 프롬프트도 있고 네, 여기에 보시면 뭔가 다른 이미지를 참고한 것도 아니고요. 참조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다 아까 조금 전에 과정들을 섞어서 만들어낸 내용들입니다. 요거 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아까 전에 그 봄날의 자전거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어, 너무 저의 고민이 저는 되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쉽게 전달해 드릴지 고민을 했지만 말하면서도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두뇌를 혹은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한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있는데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고, 또 이런 게 있다면 또 다음에 또 좀 준비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일단은 강의를 마치고요.